청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극우 유튜버 얘기도 했고 윤어게인 세력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극우 기독교 일부예요. 일부 극우 기독교에 기반한 소위 세력이거든요. 좀 그런 점이 과연 이게 국민 보편에 대한 본인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국민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에게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기독교 청년들에게만 따로 메시지를 강조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 기반이 된 소위 말하면 자신의 홍위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싶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선고가 이제 9일 남았습니다. 이게 그 전에요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좀 근황을 공개했네요. 어떤 근황을 보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. 오전 5시 새벽이네요. 5시에서 6시, 저녁 9시에서 11시 매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정권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선거 결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석해야 될까요? 참 안타깝습니다. 예. 지금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불명예 뭐겠습니까? 자기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파면이 된 거 가장 큰 불명예겠죠. 더 나아가선 형사적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1심 재판이 19일에 있게 되는데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본인 개인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무죄를 받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건 순순히 본인 입장입니다. 그렇죠.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 뭐 군경 종사자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줬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와 반성 이런 내용이 그 기도의 주가 될 것이지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그런 그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? 매일 두 손을 모으고 3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럴 때 늘 등장하는 게 청년, 뭐 회복, 고난 이런 거거든요. 글쎄요,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든 연부를 외우든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내용과 대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한다? 그럼 정말 화날 것 같아요. 정말로 뭐 군경 본인의 지시를 따랐다가 처벌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놀래고 가장 피해를 본 건 국민입니다. 그러면은 반성과 참회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극우 유튜버 얘기도 했고 윤어게인 세력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극우 기독교 일부예요. 일부 극우 기독교에 기반한 소위 세력이거든요. 좀 그런 점이 과연 이게 국민 보편에 대한 본인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국민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에게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기독교 청년들에게만 따로 메시지를 강조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 기반이 된 소위 말하면 자신의 홍위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싶어서 이것 또한 부적절한 내용 아닌가 싶어요. 그런 것도 이렇게 근황을 변호인이 공개한 것도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뭐 봤나 이 사람이? 변호사가 뭐 어떻게 알지 3시간을 했는지 뭐 온전히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말만 믿고 저러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오늘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 취소하라든가 아니면 석방하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청년들이 뭐 단식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기도하고 있다는 청년이 이런 청년들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손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까지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정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저질렀던
이 행동들에 대해서 예. 조금 사죄하는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니 그게 만약 1심 선고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재판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형량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형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뭐 중형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들도 매우 불성실하고 불손했거든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에게도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지 예. 그래야지 본인이 몇 년 후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취지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특검에서요,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관련한 1심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밑에 장관들에게 뭔가 좀 책임을 더 씌우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. 재판에서도 그런 광경들이 자주 있었죠.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?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?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. 예.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? 특검의 항소 이유서를 보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한덕수 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계엄 선포문을 줬다. 장관들이 내란의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. 이 얘기는 장관들 본 적 없다고 이제 발표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 아닌가요?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. 네. 또 앞서 얘기는 아니 밑에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은 똑바로 된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 얘기인데 네. 유명합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소위 말해서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.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참모들 또는 국무위원들과 토론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.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토론이 안 된 거예요. 그럼 본인을 탓해야 되는데 정무 감각이 없는 소위 말하면은 국정원이든 아니면은 뭐 보안사든 어디든 다 정무 감각 없다고 까면은 그거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? 또 하나 예. 두 번째 총리에게 제일 먼저 문건 줬다. 그리고 장관들도 받았는데 공범되는 줄 알고 다 못 받다고 하더라. 이 예. 얘기도 저는 앞으로 소위 말해서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분도 하나의 증거로 써야 된다고 봐요. 즉 주요 종사자들이 못 봤다, 뭐 나는 뭐 그거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발뺌들을 하고 있는데 예.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실형이 이제 유죄가 돼서 이제 구형이 되면 이런 진술들이 앞으로 이제 주요 종사자 관련된 진술에서 앞으로 얼마나 또 나올지 예. 참 그 부분도 이제 서로의 진실의 시간이 이제 열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예. 부분이라고. 정광재 대변인은 이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세요? 글쎄 뭐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죠. 네.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난 6월만 하더라도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한 6, 7개월이 지난 시간이니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많이 진술했을 겁니다. 실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그냥 멀리서 힐끗 봤다 이렇게 예. 얘기를 하는데 CCTV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문서를 공유하고 있는 장면들도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냥 사실에 부합한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했을 뿐이지 이걸 또 뭐 그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론을 묻거나 국무위원에게 그때 말리지 못한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을 거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한덕수 총리가 23년 선고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럼 윤 전 대통령 당연히 여기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?
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는 3인자라고 생각하고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, 2인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인자가 23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,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?